인트로, 혈당약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혈당약을 매일 챙겨 먹고 식단 조절에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당화 혈색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손발 저림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해답이 될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데도 석 달마다 재는 당화 혈색소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죠. 게다가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찌릿 저리고 작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몸에 멍이 쉽게 드는 경험도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나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는 신호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3세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당뇨병을 관리해 오신 분이세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최근 몇 달 사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셨다는 겁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50을 넘나들고 저녁만 되면 발끝이 찌릿찌릿 저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당화 혈색소는 7.8로 약을 먹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정상 범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 저림, 상처 회복 지연, 잦은 멍 등 전형적인 비타민C 부족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혈액 속에는 비타민C가 충분한데 왜 몸은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권장량만큼 먹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영양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당뇨병 환자는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과학적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비타민C를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경고해 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셋째, 혈당을 잡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제대로 된 비타민C 복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소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당장 혈당 조절에 희망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비타민C를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다가는 혈당 조절은커녕 오히려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제발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비타민C를 드신 직후에 절대 혈당을 재지 마세요. 특히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자가 혈당 측정기는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해서 실제보다 혈당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혈당은 120인데 측정기에는 200으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나요? 혈당이 200이라고 생각하고 인슐린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맞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혈당은 120밖에 안 되는데 과다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뚝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다가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아침에 비타민C 1000mg을 드시고 30분 후에 혈당을 쟀는데 평소보다 무려 70이나 높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4단이나 더 맞으셨답니다. 그런데 1시간 후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급하게 사탕을 드시고 119에 전화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으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 비타민C를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은 지나서 혈당을 재셔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물 없이 비타민C를 드시거나 한꺼번에 2000mg 이상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야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물 없이 그냥 꿀꺽 삼키시면 위장에서 농도가 너무 진해져 속이 쓰리고 메스꺼우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mg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위장이 감당을 못해요. 비타민C가 장에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물을 장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설사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고 아침에 3000mg, 4000mg씩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배만 아프며 화장실만 들락날락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실수인데요. 신장 결석 과거력이 있으신 분, 남성분들, 그리고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몸속에서 분해되면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신장의 결석을 만들거든요. 스웨덴에서 23,000명의 남성을 1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신장 결석에 걸릴 위험이 거의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묽어져서 옥살산 농도가 낮아지고 결석이 생길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실 거라면 물을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당뇨 환자는 비타민C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세포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아무리 비타민C가 많아도 정작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당뇨병 환자는 혈액검사에서 비타민C가 정상으로 나와도 손발은 저리고 상처는 아물지 않고 멍이 쉽게 드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세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와 포도당, 즉 혈당이 생긴 모양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마치 쌍둥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글루트 수용체라고 부르는 그 문을 두고 이 둘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문제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상인은 공복 혈당이 100 정도인데 당뇨 환자는 150, 200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문 앞에 포도당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비타민C는 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아요. 포도당한테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에는 비타민C가 충분히 돌아다니는데 정작 세포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세포 내 괴혈병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결국 죽어갔던 병, 바로 그 괴혈병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충분히 있어도 세포 안에서는 괴혈병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발저림, 상처 회복 지연, 잦은 멍의 진짜 원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압도적으로 높여야 해요. 포도당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C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 결국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하루 100mg만 먹어도 되는데 당뇨 환자는 1000mg, 2000mg,
많게는 3000mg까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메가도스, 즉 고용량 복용이 필요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듭니다. 우리 인간만 그 능력을 잃어버렸죠. 옛날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연구해보니까 평소에는 체중에 맞춰 적당량만 만들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에 걸리면 평소보다 10배 이상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더랍니다. 생존 위협을 느끼면 비타민C 생산을 확 올리는 거죠. 그럼 당뇨병은 어떨까요?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지속되고 몸 전체가 염증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동물로 치면 생존 위협을 받는 전투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이런 전투 상황에 맞는 고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남는 포도당이 소르비톨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신경과 눈의 망막을 공격해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중에 손발 저림이 오는 신경병증,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비타민C는 이 소르비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고혈당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독소를 직접 제거해줘요.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를 보면요. 부산의 한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31명에게 4주 동안 비타민C 1000mg을 하루 한 번 먹게 했어요. 그 다음 4주 동안은 1000mg을 하루 3번, 총 3000mg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낮아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했고요. 물론 이것이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 조절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첫째,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둘째, 작은 상처가 생겨도 2주 이상 아물지 않는다. 셋째,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고 멍이 오래 간다. 넷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세포 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도 이 모든 증상이 다 있으셨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C가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는 마치 은행에 예금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 돈과 같다고요. 정작 세포라는 가게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어르신이 그제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즉,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때문에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시작은 1000mg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고용량을 드시면 안 돼요. 아침 식사 직후에 비타민C 1000mg 하나를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설사가 나는지, 속이 불편한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2주차부터는 2000mg로 늘립니다. 아침 식사 후 1000mg, 저녁 식사 후 1000mg, 이렇게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왜 나눠 먹냐고요? 한꺼번에 2000mg를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나눠 먹으면 몸이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서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것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해보시고 역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3단계, 이제 본인에게 맞는 최정량을 찾는 겁니다. 3주차부터는 아침 1000mg, 점심 1000mg, 저녁 1000mg, 하루 총 3000mg까지 올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설사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직전 용량이 본인의 최정량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바울 톨러런스, 바우엘 탈러런스, 즉 장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000mg에서 딱 맞고 어떤 분은 3000mg까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본인의 몸이 알려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복용 시간은 반드시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드시고 설거지하기 전에 바로 드세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비타민C의 자극을 완충시켜 주거든요. 속쓰림이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식사 중에 들어온 발암물질, 특히 가공육이나 햄 같은 데 들어있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을 비타민C가 막아줘요. 일석이조인 거죠. 비타민C 형태는 어떤 걸 선택하시면 될까요? 일반 비타민C로도 충분합니다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버퍼드 비타민C를 드세요. 이건 산도를 중화시킨 형태라서 속쓰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리포솜 비타민C도 좋습니다.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높고 위장 부담도 적거든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필수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후마다 물 1컵, 자기 전에 물 1컵 이렇게 하면 8잔 정도 됩니다.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서 이건 정말 필수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묽어져서 옥살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칙, 혈당 측정은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하세요. 아침에 비타민C 드셨으면 점심때쯤 재시거나 아예 저녁 식전에 재세요. 그래야 가짜 고혈당에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칙, 혈액검사로 저장철, 의학 용어로 페리틴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게 높으면 비타민C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혈색소 침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페리틴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너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만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알파 리포산입니다. 이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알파 리포산은 사용된 비타민C를 다시 재생시켜서 재활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개선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요. 국내 연구를 보면 당뇨병 동물 실험에서 알파 리포산을 투여했더니 체중이 줄고 혈당이 떨어지고 신경 손상까지 막아줬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당뇨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요. 하루 6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 이거 필수예요. 메트포르민을 오래 먹으면 비타민 B12가 고갈되거든요. 비타민 B1은 당 대사를 돕고 B12는 신경을 보호해요. 비타민 C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비타민 B군이 엔진오일처럼 작용해줘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B 제품 하나 구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3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리셔서 결국 하루 2500mg에서 딱 맞는 용량을 찾으셨습니다. 알파 리포산 600mg과 비타민 B 복합제도 함께 드셨고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손발 저림이 70% 정도 좋아졌대요. 밤에 이제 푹 주무실 수 있게 됐고 작은 상처도 일주일이면 아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신 건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0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고, 살만 난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1000mg부터 식사 직후에 물 한 컵과 함께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잘 들으시면서 조금씩 올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 환자는 혈당 때문에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10배, 하루 1000mg에서 3000mg까지 메가도스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증량하세요. 1000mg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장 내성을 찾고,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필수, 혈당 측정은 복용 2시간 후에 하셔야 합니다. 셋째,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C 단독보다 훨씬 강력하게 혈당을 잡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은 혈액 속의 당을 조절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건 영양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합병증이 안 옵니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신장 손상,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은 모두 세포가 망가지면서 시작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세포는 매일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시면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3개월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